안녕하세요, 주식 투자자 여러분. 오늘도 함께 공부할 수 있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혹시 주가 차트를 봤을 때 울렁거리는 선들이 많아서 어디를 봐야 할지 막막하신 적 있으신가요? 바로 그럴 때 필요한 게 이동평균선입니다. 이동평균선은 수백만 명의 투자자들이 매일 활용하는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강력한 기술적 분석 도구입니다.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모두가 믿고 보는 지표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최근 5일간의 종가를 모두 더해서 5로 나누면 5일선이 되는 식인데, 이렇게 일정 기간의 평균값을 연결하면 주가의 흐름을 훨씬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마치 흔들리는 물 위의 부표처럼 말이죠. 오늘 강의에서는 이 이동평균선을 정말 제대로 이해하고 실전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동평균선이 정확히 무엇이고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 정의와 계산 방식을 차근차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투자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배열과 역배열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한 신호인지 자세히 알아볼 거고요. 세 번째로는 실제로 매매 신호로 쓰이는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가 정확히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실전 예제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이해하면 기술적 분석의 문이 활짝 열릴 겁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이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은 영어로 무빙 에버리지, 즉 MA라고 부르는데요. 특정 기간 동안의 주가를 평균 내서 선으로 그은 것입니다. 쉽게 말해, 여러 날의 종가를 다 더해서 날짜 수로 나눈 평균값을 매일매일 계산하고 그 점들을 연결한 선이라고 보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만약 어떤 종목이 5일간 이렇게 움직였다고 해봅시다. 1일차에 10,000원, 2일차에 11,000원, 3일차에 12,000원, 4일차에 11,500원, 5일차에 13,000원이었습니다. 이 5개의 가격을 모두 더하면 57,500원이 됩니다. 이걸 5로 나누면 11,500원이 되는데, 이게 바로 5일 이동평균선의 값입니다. 쉽죠? 여러분이 학창시절에 배웠던 산술평균과 정확히 같은 방식입니다. 그 다음날, 즉 6일차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처음에 10,000원은 빼고 6일차에 새로운 종가를 더합니다. 예를 들어 6일차 종가가 14,000원이라면 2일차부터 6일차까지의 5개 가격만 평균을 냅니다. 11,000원 더하기 12,000원 더하기 11,500원 더하기 13,000원 더하기 14,000원, 총 59,500원을 5로 나누면 11,900원이 됩니다. 이렇게 매일 새로운 값을 추가하고 가장 오래된 값을 빼는 방식으로 계속 계산하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마치 창문을 옆으로 밀어서 새로운 풍경을 본다는 의미와 비슷하죠. 항상 최근 5일치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차트에서는 보통 세 가지 이동평균선을 많이 봅니다. 20일 이동평균선, 60일 이동평균선, 120일 이동평균선이 그것입니다. 20일은 약 한 달, 60일은 약 석 달, 120일은 약 반년의 평균값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기간이 짧을수록 주가 변동에 빠르게 반응합니다. 20일 이동평균선은 최근의 변화를 민감하게 따라가므로 주가가 조금만 올라도 선도 금방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어제까지 이동평균이 10,000원이었는데 오늘 주가가 15,500원으로 올랐다면 이동평균도 영향을 받아 올라갈 것입니다. 반대로 60일이나 120일 같은 장기 이동평균선은 반응이 둔합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과거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죠. 120일이라면 반년치 데이터가 평균에 반영되므로 하루 이틀의 변화는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마치 단거리 주자와 마라톤 선수가 보는 경기의 관점이 다른 것처럼 투자자들도 투자 기간에 따라 다른 기간의 이동평균선을 참고합니다. 단기 매매하는 사람은 21일, 중기 투자자는 60일을, 장기 투자자는 120일 이상을 주로 봅니다. 왜 이동평균선을 그릴까요? 주가는 매일매일 들쭉날쭉하는데 이 노이즈를 걸러내고 진정한 추세를 보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종목이 한 달 동안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인데도 개별 날짜로 보면 어떤 날은 빠지고 어떤 날은 오릅니다. 월요일에 5% 떨어지고 화요일에 3% 올라가고 수요일에 1% 떨어지고 목요일에 4% 올라가는 식으로 매일 다릅니다. 차트에 이동평균선이 없으면 주가가 꺾이고 올라가고 내려가는 모습만 보이므로 정말 헷갈립니다. 하지만 이동평균선을 그으면 지금 이 종목이 전체적으로 상승 추세네 또는 하강 추세네라는 걸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되죠. 마치 흐린 유리창 너머의 풍경이 이동평균선을 그으면 선명하게 보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기초 중의 기초지만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이 이동평균선들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지를 보는 방법, 즉 정배열과 역배열이 뜻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동평균선이 뭔지, 그리고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봤습니다. 5일선이라면 최근 5일간의 종가를 더해서 5로 나눈 값이고,
21선이라면 20일간의 종가를 더해서 20으로 나눈 값이라는 것을 배웠죠. 이제 이 선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신호를 읽어야 하는데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정배열과 역배열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정배열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매우 직관적입니다. 정배열은 단기 이동평균선이 중기 이동평균선 위에 있고 중기가 장기 이동평균선 위에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5일선, 21선, 61선이 있다면 위에서 아래로 5일선, 21선, 61선 순서로 정렬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마치 계단을 올라가는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되려면 어떤 상황이어야 할까요? 5일선이 가장 최근의 평균이고 21선은 조금 더 과거를 포함한 평균이고 61선은 훨씬 더 오래된 데이터를 포함한 평균입니다. 따라서 최근의 가격이 과거의 평균값보다 훨씬 높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상태는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종목이 2개월 전에는 평균 만원대에서 거래되었는데 최근 한 달간은 11,500원대, 지난 일주일은 12,0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다면 장기선은 낮게 형성되고 단기선은 높게 형성되어 정배열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역배열은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61선, 21선, 5일선 순서대로 놓여있는 상태죠. 장기선이 가장 위에 있고 단기선이 아래에 있다는 것은 최근의 가격이 과거의 평균보다 훨씬 낮아졌다는 뜻입니다. 이는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같은 종목이 2개월 전에는 12,000원대에서 거래되었는데 지난 한 달간은 11,500원대, 최근 일주일은 만원대로 내려왔다면 장기선은 높고 단기선은 낮아져서 역배열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차트에서 이를 확인해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상승하는 추세의 종목을 보면 이동평균선들이 마치 선풍기 날개처럼 팬 모양으로 벌어지면서 정배열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들 위쪽으로 주가 캔들이 움직이면서 함께 올라가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락하는 추세의 종목을 보면 그 선들이 다시 수렴하면서 역배열로 변해가고 주가 캔들이 이 선들 아래쪽에서 떨어져 내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배열이 강할수록, 즉 3개의 선이 더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상승 추세가 강하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5일선이 21선과 거의 붙어있다면 그것은 상승이 멈추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역배열도 선들이 더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하락 추세가 강하다는 뜻입니다. 선들 사이의 거리가 좁혀지면 하락 추세가 약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배열과 역배열 자체가 매매의 신호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것들은 현재 추세가 어떤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일 뿐입니다. 마치 나침반처럼 말이죠. 정배열이라고 해서 무조건 사야 하는 것도 아니고 역배열이라고 해서 무조건 팔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현재 시장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입니다. 추세의 강도나 지속성을 판단하고 언제 그 추세가 바뀔 가능성이 높은지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다른 신호들과 함께 봐야 하거든요. 다음으로 배울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는 바로 이정배열과 역배열이 변하는 순간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동평균선들이 교차하면서 실제 매매 신호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정배열과 역배열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배운 정배열과 역배열은 이동평균선의 정렬 상태를 파악하는 기초라면 이제 배울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는 실제 매매 신호로 활용하는 가장 실용적인 기법입니다. 먼저 골든크로스가 뭔지 설명하겠습니다. 골든크로스는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아래에서 위로 뚫고 올라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5일선이 21선을 뚫고 올라간다거나 21선이 61선을 뚫고 올라가는 것이죠. 마치 짧은 칼이 긴 칼을 위해서 아래로 꿰뚫듯이 교차한다고 해서 크로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신호는 매수 신호로 많이 인식됩니다. 왜냐하면 단기 상승세가 장기 추세까지 뚫고 올라간다는 것은 추세 전환의 시작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어떤 종목의 가격이 한 달 내내 하락했다고 가정해요. 21선이 61선 아래에 있는 역배열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기관이 대량 매수를 시작하고 개인 투자자들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5일선이 21선 위로 올라가고 며칠 뒤 21선까지 가격을 밀어올립니다. 바로 이 순간이 골든크로스입니다. 이것은 약한 상승세가 강한 상승세로 변하는 신호이자 하락 추세가 끝나고 상승 추세가 시작되는 신호로 해석되는 것이죠. 반대로 데드크로스는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위해서 아래로 내려가며 뚫고 내려오는 현상입니다. 5일선이 21선 아래로 내려간다거나 21선이 61선 아래로 내려가는 거죠. 이것은 매도 신호로 많이 해석됩니다. 상승세가 끝나고 하락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상승했던 어떤 종목이 호재 부재나 실적 악화 뉴스로 인해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5일선이 21선을 뚫고 내려가고
곧이어 21선까지 가격을 밀어내립니다. 이때 기관과 큰 손들이 대량으로 매도하면서 거래량도 폭증하죠. 이것이 데드크로스이고 추세 전환의 신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골든크로스나 데드크로스만으로 절대 매매 결정을 내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짓 신호, 즉 노이즈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종목이 21선과 61선 사이에서 요동치면서 여러 번 교차할 수 있어요. 가격이 횡보 구간에서 위아래로 진동하는 거죠. 이런 경우 매번 거래하면 손실만 쌓입니다. 만약 한 달에 크로스가 5번 발생하고 그때마다 진입했다면 4번은 손실을 보고 한 번만 수익을 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확인 기간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크로스가 발생한 직후 3일에서 5일 정도 가격 움직임을 관찰하세요. 진정한 추세 전환이라면 골든크로스 이후 가격이 계속 올라가며 정배열 상태를 유지할 것입니다. 반대로 데드크로스 이후 가격이 계속 내려가며 역배열을 지속한다면 신호가 유효한 겁니다. 하지만 크로스 직후 곧바로 반대 방향으로 꺾여버린다면, 예를 들어 골든크로스 다음 날 급락하며 다시 역배열로 돌아간다면 그것은 거짓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는 아예 진입하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거래량입니다. 골든크로스가 발생할 때 거래량이 평소보다 눈에 띄게 많다면, 예를 들어 평균 거래량이 100만 주인데 그날 500만 주가 거래된다면 신호의 신뢰도가 매우 올라갑니다. 반대로 거래량이 적으면 대형 기관이나 투자자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일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큰 기관이 들어오지 않는 골든크로스는 대부분 허울 뿐입니다. 이동평균선 신호는 항상 다른 기술적 지표와 함께 검증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거래량, 캔들 모양, 저항선, 지지선 같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만 진정한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동평균선 기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먼저 이동평균선이란 일정 기간의 종가를 평균 낸 선으로 주가의 추세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기술적 분석 도구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예를 들어 50일 이동평균선은 지난 50거래일의 종가를 모두 더해서 50으로 나눈 값들을 연결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정배열과 역배열은 추세의 방향을 알려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단기 이동평균선이 중기선 위에, 중기선이 장기선 위에 있는 정배열은 상승세를, 반대로 역배열은 하락세를 의미합니다. 마치 군대의 계급처럼 순서대로 정렬되어 있으면 건강한 상승 추세라고 볼 수 있죠. 이를 통해 현재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골든크로스는 단기선이 장기선을 위로 뚫고 올라가는 매수 신호이고, 데드크로스는 단기선이 장기선을 아래로 내려가는 매도 신호입니다. 이 두 가지 신호를 잘 활용하면 수익성 높은 매매 타이밍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은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분석 방법입니다. 꾸준히 연습하고 실전에서 활용해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강의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제 차트에서 이동평균선을 어떻게 설정하고 활용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본 영상은 교육용 콘텐츠이며 투자 결정은 개인의 판단 책임입니다.